책을 쓰는 사람은 있지만 그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거쳐서 이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못된 사람들, 주로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쓰고. 그러다가 이 가족들 일부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가족들 일부가. 가족들이, 유가족이 뭐 115명 죽었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한 10명도 안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김현희가 가짜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98년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기까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냥 약간 돈 사람, 아니면 친북 좌익, 아니면 바보, 이렇게 취급을 하고 묵살을 했는데 98년부터 김현희 씨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현희 씨는 9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수사를 했던 수사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 유족들한테 자신의 그 범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책을 써서 번 돈이 한 10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8억 5천만 원을 그 유가족회에 줬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출판사가 부도가 나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을 하는 행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김정일이가 잘못한 것은 일단 뒤집어 버리든지 가르치지 않고, 김정일이한테 불리한 것은 그 사건을 조작해 버리든지 아니면 은폐를 하든지 또는 알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잘못한 것만 계속 들쑤셔가지고 이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김정일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도록 만들고, 대한민국과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도록 만들고, 미국 사람들 싫어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을 지난 10년 동안 해봤어요. 그 10년 동안 해오는 중에서 친북 좌익세력들이 제일 말살해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말살해야 될. 김현희도 있고 또 하나가 있었죠. 이승복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승복이라고 아시죠? 그 68년에 삼척에 공비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퇴각할 때 어떤 강원도의 어떤 상권에 어떤 독립가옥을 덮쳤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승복이라는 국민학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비한 사람이 물었어요.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승복 소년은 배운 대로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승복 그 소년을 칼로 그냥 입을 이렇게 찢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나머지 그 가족 중에서 한 2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러나 생존자가 있었어요. 생존자가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그것이 교과서에서 실렸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일부 세력들이 조선일보의 그 보도는 오보다, 기자가 굉장히 가빈도 안 하고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조작을 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계속 조선일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음해한 사람은 다 형사, 민사 다 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니, 설사 양보를 해가지고 이승복 소년이 공산당한테 죽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안 하면 또 어땠습니까? 꼭 그 말을 문제를 삼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한 사람이 싫다는 거죠.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싫다는 세력이 그 말을 부정해가지고 우리 정부와 언론이 짜고 방공 신화를 조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도대체 엄두를 못 내죠. 그런 일을 하다가는 매장 당해죠. 그러나 좌파 세상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김현희 씨는 가짜다 하는 주장과 똑같죠. 그래서 김현희 씨를 만나니까 자기가 이승복 사건 전개 활동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있겠거든요.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빠졌다고. 이승복 보니까
내가 당한 거 비슷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의혹이 커지다가 2003년부터 갑자기 더 커졌어요. 왜냐?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는 MBC, KBS, SBS 이 세 방송이 느닷없이 갑자기 김명희의 진실을 해가지고 특집 방송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2003년 11월 18일에 나온 MBC PD 수첩. 여러분들 MBC PD 수첩이라 하면은 이제는 어떤 프로인지 잘 아시죠? 광우병 과장 날조를 한 이 방송.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씨 사건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마치 김건희 씨가 가짜인 것처럼, 그렇다고 가짜로 단정을 하지 않고 가짜인 것처럼 하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이 프로가 문제였어요. 김건희 씨의 이야기에 들으면은 국정원에서 자기를 보고 계속 이 프로에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게 나갔으면은 바보 되는 겁니다. 나가면은 김건희 씨가 바보가 되나? 왜 바보가 되느냐? MBC PD 수첩은 진실을 보도하는 프로가 아니고 미리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김건희 씨를 딱 함정에 넣고 김건희 씨가 하는 많은 말 중에서 제일 불리한 말만 딱 잡아가지고 김건희 씨가 가짜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를 제작을 하면서 MBC PD 수첩팀이 카메라를 들고 김건희 씨 사는 집으로 와가지고 아파트를 비춰줬습니다. 그게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리고 문 앞에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는 게 어떤 거. 아니, 이 지구상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사람, 어디 제가 김건희 씨가 어디 사는지 알지만 한 번도 저는 김건희 씨가 어디 산다는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제일 죽이고 싶었어요. 뭐 문 앞에 와가지고 그 장면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표 안 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런 방송을 하면은 그 방송사 사장, 보도 책임자, 그 PD들은 다 사표 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그런 국가와 그런 짓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인류 국가와 이류 국가의 차이죠. 인류 국가는 나쁜 짓을 하면은 응징을 당한다. 그래서 그 뒤부터 김건희 씨는 집에서 피해가지고 다른데 가서 피난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KBS가 일요 스페셜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또 온갖 의혹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SBS도 또 따라서 있어요. 요게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해가 넘기면 2004년에 되면 드디어 국가정보원이 재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뻔하죠. 의혹 없음이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뭘 노력했느냐? 김건희 씨가 뭘 이렇게 왜 자기를 괴롭혔겠느냐 하는 것은 김건희 씨 입을 빌면은 김정일이가 지시했다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이 사건을 지시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상대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2월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997년입니다. 2월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해에 서울 근교의 어떤 아파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한 30대 청년이 그 한 2명으로부터 저격을 받아서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열흘 뒤에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였느냐? 이한영이라는 사람. 이한영이는 누구냐? 김정일의 첫째 부인이 성현임이라는 여자죠. 성현임의 언니가 성현왕입니다. 성현왕의 아들이 이한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살다가 로얄 패밀리라는 김정일의 사생활을 평론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 김정일의 아주 아무도 알 수 없는 김정일 가족 내부의 사정을 많이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김정일이가 암살단을 보냈어요. 2사람을 보냈습니다. 2사람을. 이 2사람이 와서 우선 이한영이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한영이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알았느냐?